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가 0.18%, 코스닥이 0.34%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면 우리 시장 1월 11일에 장중 3266포인트를 찍었었고요. 그 뒤로 지금 박스권이죠. 종가 기준으로는 엊그제 화요일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지만 박스권 움직임 안에 있기 때문에 코스피의 사상 최고치 경신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미국 시장이 급등할 때 보면 미국 뉴욕 증시를 대표하는 S&P 500 사상 최고가 형진을 계속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 아래에서 움직였었고 상승 강도가 굉장히 조금 약했었죠. 그리고 어제 1.5% 하락은 최근 상승에 비해서 하락 강도가 좀 강했었고 거래 대금 봐도 하락시 거래 대금이 최근 상승시 거래 대금보다 약간 큰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여전히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단기적인 하락 추세는 넘어갔습니다. 분명히 단기적인 하락 추세는 3월 말 4월 초에 넘어갔고요. 저점을 높였고 또 고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오면서 한 4월 1일 요때 돌파를 하면서 단기 하락 추세 크게 보면 상승장 중에 조정 추세는 넘어갔지만 박스권 영향 안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반면에 코스닥은 진작에 신고가를 경신했죠. 4월 13일에 1000포인트 안착과 최고가 52주 신고가 경신 20년 신고가 경신을 한 코스닥이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신고가를 내고 많이 올라서 쉬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한 만큼 딱 상승이 나오고 자연스러운 조정인데, 코스피는 상승이 다소 약했고 특히 코스피 중에서 코스피 대형주가 상승이 약했죠. 하락이 강하고 상승이 약하고 다시 어제 하락이 강하고,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는 약하고 반면에 코스피 소형주는 신고가를 이미 3월 30일, 31일 신고가 내면서 지금 오늘도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그래서 코스피 소형주의 주도 장세를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정리를 해드리면 코스피 대형주나 코스피 200으로 봐도 마찬가지인데, 대형주 지수는 박스권 흐름이고 조정이 일단 조정 3일차, 내일 조정이 나오면 조정 3일차가 되는데 조정이 일단 진행 중이고 박스권 하에서 상승 일수가 이렇게 나오고 조정이기 때문에 박스 중심을 보러 갈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21선 부근에서 지지 시도는 나오겠지만 박스 상단을 제압하지 못하고, 코스피 200 보면 박스 상단도 못 찍었습니다. 박스 상단 제압하지 못하고 거래도 이번 상승시 거래가 크지 않았죠. 그래서 박스 중심까지 열어놓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상승에 대한 조정, 그래서 1차 11선, 2차 21선, 지난 10월 달에 주봉 잠깐 보시면 10월 달에 코스닥은 7조 조정이었고 이번에도 고점에서 7조 조정 나오고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때 작년 10월 조정 이후에 고점을 경신하고 나서 이렇게 11선까지 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21선까지 조정이 있었는데, 내일 하루 만약에 더 빠지면 11선 부근까지 내려가게 되는데요. 1차 11선, 2차 최대 21선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1000 언저리까지 다음 주 되면 1000 언저리까지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1차 11선, 2차 21선, 코스피는 특히 코스피 200 쪽으로는 박스권 흐름이고 박스 중심 언저리 61선 언저리 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코스피를 이제 주봉으로 보면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10월 조정받을 때 대략 11주에서 12주 조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시작해서 11주 상승하고 고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정확히 11주 되는 때에 3월 말에 조정이 끝나고 지금 상승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때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고, 확률이죠, 확률. 지나간 차트로 얘기하는 게 되겠지만
우리 가족분들하고는 이미 9주, 10주 조정이 나올 때 이 11주까지 조정을 열어놓고 대응을 했었고 결국 거기서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갔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코스피 소형주 중심의 주도 장세이기 때문에 코스피 소형주들 보면 대부분 거래대금이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 보면은 거래대금이 작은 종목이 많죠. 거래대금이 크게 실리면서 상승하는 종목도 물론 있지만 그런 종목이 소수고, 거래대금이 작게 터지면서 거래대금이 작은 종목들이 좀 주도를 하는 장세라서 조금은 재미없는 장세가 최근에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작년 10월 조정 이후 상승에서는 대형주도 굉장히 좋았고 중소형주에서도 거래대금이 빵빵 터지면서 올라가는 종목도 많았고 테마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 좋았죠. 근데 지금 3월 말 이후 상승장에서는 조금은 다소 코스닥, 천스닥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재미없는 개인 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장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코스피 200 또는 코스피 대형주 지수가 코스피보다 못하고 코스피 소형주 지수보다 못하고 코스닥보다 못하다는 것은 대형주 전반적으로 다소 약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21선을 어제 이탈하고 21선 아래에서 이음봉이 나왔습니다. 지수는 21선 위에 있죠. 근데 삼성전자는 어제 21선 이탈하고 이틀 연속 이음봉으로 21선 아래에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박스권인데 지수보다 약한 박스권이고, 지수는 박스 상단에 있어서 중심까지 일단 눌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박스 중심을 이탈하고 21선, 61선을 모두 깨고 있는 상황이라서 박스 하단을 보러 갈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가장 강했던 대형주 군 중에 배터리주가 있는데 최근 SK이노베이션이 한 차례 급락 이후에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고점에서 40%가 빠지고 저점에서 다시 40%가 올랐어요. 20만원에서 기준 가격이 다른 거니까요. 20만원에서 28만원 갔으니까 40% 올라간 거죠. 고점에서도 40% 정도 빠졌는데 저점에서 다시 40% 올라왔습니다. 제가 4월 수익의 상당 부분이 SK이노베이션에서 났는데요. 바로 이 자리 주봉을 보면 SK이노베이션도 11주 조정이 똑같이 11주 조정이 이제 1월 고점 대비 11주 조정인데 어쨌든 살짝 고점을 갱신했다 내려왔으니까 고점 대비로는 11주 조정은 아닌데, 어쨌든 코스피가 저점을 찍을 때 3월 말에 같은 시기에 정확히 저점을 찍었는데 이렇게 저항을 받던 자리가 지지가 되면서, 주봉이고요. 일봉상 저항을 받던 자리가 지지가 되면서 거기서 양봉이 나오면서 급등이 이렇게 상승 1파가 나오고 상승에 대한 조정 파동, 그리고 상승한 만큼 약간 그거보다 더 같지만 호재가 나오면서 상승한 만큼 상승하고 지금 조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가족분들이랑 같이 공략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한 차례 급등 이후 조정이 나오고 또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도 정석적인 상승 조정의 흐름이 나왔다. 지지가 되던 자리를 갭으로 깨고 저항을 받다가 강하게 돌파하고 3음봉 조정이 이쁘게 나오는 정석적인 파동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급등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파동에서 상승 조정에서 주식 선물로 매수 매도 양방으로 수익을 내면서 계좌에 도움이 됐었는데, 원래 대장이었던 LG화학이나 삼성 SDI 보면 어때요? 작년에 그 대장이었던 LG화학과 삼성 SDI가 최근에 고점 대비 조정은 크게 나오고 저점에서 반등은 약하게 나왔죠.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은 크게 상승 조정, 상승 3파가 크게 나오고 고점 대비 조정이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이 탄력이 약하죠. 61선에서 다시 부딪히고 또 빠지는 모습. 그래서 대형주가 지난 11월, 12월, 1월 11일까지의 그런 강한 탄력이 나왔던 장과는 다른 좀 약한 장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은 종목도 일부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 오늘 고점 경신한 LG 디스플레이라던가 최근에 강했던 금호석유, 포스코, 또 오늘 급등한 OCI 뭐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소수의 대형주를 제외하면 대형주 전반적으로는 다소 또 지루한 재미없는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중소형주 쪽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형주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최근 한 2주 조정을 받았는데 보시면은 강한 상승,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 완만한 조정, 다시 강한 상승이죠. 오늘 실적 기대감으로 52주 신고가를 냈고요. 크게 봐도 강한 상승, 약한 조정, 다시 강한 상승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정 시 거래 줄고 상승 시 거래 팍 늘고, 지수는 조정받았는데 얘는 신고가. 그래서 1분기 실적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1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 계속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3만원대를 보러 가는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LG 디스플레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세계 그 정상들의 기후정상 회의를 앞두고 OCI가 오늘 또 돌파, 52주 신고가, 거래대금 터지면서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박스 돌파가 나왔는데 월봉상 저항 자리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단기 상승이 이렇게 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조정, 상승 나오면 조정 나오죠. 한 4일 상승 나왔고, 여기도 상승 나오고 한 일주일 조정 나왔고요. 여기도 한 일주일 조정 나왔고, 여기도 한 일주일 가까이 조정이 나왔는데, 그런 조정이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공략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철강 업황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서 포스코가 지금 연일 신고가 흐름을 경신하고 있는데, 얘도 지난번에도 여기서 신고가 내고 조정을 받았는데 앞에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에서 바닥을 만들고 또 전고점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또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이 저항이 또 지지로 바뀌는 자리로 혹시 이 상승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 조정이 나타난다면 좀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죠. 카카오는 액면 분할하면서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선호 주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액면 분할 이벤트에 맞물려서 오버슈팅 나오고 매물 소화하는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이 조정이 얼마나 진행이 될지는 미리 예단하기 어렵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네이버도 계속 좋게 보고는 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은 조금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매물 소화를 하는 것을 보고 다시 접근할 예정이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흐름이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들 특히 보면은 신고가를 냈거나 신고가 부근에서 견주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PSK홀딩스 신고가 내고 지금 조정 중에 있고요. 원익 IPS도 신고가 내고 그 위에서 횡보하고 있고, 오늘 솔브레인이 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신고가를 냈죠. 서플러스 글로벌 역시 신고가 내고 신고가 위에서 횡보 형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도 신고가 경신하고 오늘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또 이쁘게 나오면 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대덕전자도 신고가 자리 갔다가 지금 조정인데, 대덕전자는 우선주가 굉장히 강했었죠. 주성 엔지니어링도 연일 52주 신고가, 사상 최고가 자리는 저 위에 있긴 한데 52주 신고가 행진을 벌렸고, 강하게 거래가 수반되면서 돌파가 나왔고, 돌파에 대한 조정이 또 나오면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 많은 종목들이 신고가를 냈거나 신고가 언저리에서 지금 매물을 소화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글로벌 업체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까지 오늘 장 끝나고 저녁에 뉴스가 나왔죠.
반도체 투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결국 그 반도체 투자했을 때 반도체 장비주들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나 LG 화학은 주가 흐름이 좀 다소 안 좋은데, 근데 오늘 또 2차 전지 중에서 신고가를 낸 종목이 있죠. LNF. 야, 엄청납니다. 신고가 흐름을 냈는데 장 끝나고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1조 2천억 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 참. 미리 알고 이제 매수세가 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스모 신소재도 최근에 굉장히 강한 탄력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연속 상승 일수가 꽤 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굉장히 해피한데, 신규로는 추격 매수가 될 거고, 이렇게 강한 상승 이후에 이런 조정이 나온다면 또 접근해 보기에 괜찮을 것 같고, LNF의 최대 주주가 세로닉스입니다. 세로닉스도 지금 작년 최고가 16,300원인데 오늘 15,850원으로 끝났고, 시간 외에서는 LNF 그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 때문에 세로닉스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면서 16,800원으로 끝나서 내일 시초가가 사상 최고가 위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뭐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상승 이후에, 급등 이후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또 고점을 돌파하는 파동이든 아니면 고점 언저리까지 가는 파동이든 20% 이상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데, 뭐 그런 것들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2차 전지 대형주는 흐름이 좀 안 좋지만, 단기적으로 대형주 흐름이 안 좋지만 중소형주 중에서 몇몇 종목들은 사상 최고가나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결국 그런 것들이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들 쪽에 반도체 중소형주 5G가 아니라 2차전지 쪽 봐야 되고, 5G는 아직 바닥이 완전히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5G 관련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굉장히 길었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길게 나온 5G 관련주가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만드는지를 봐야 되는데, 미리 사서 기다리는 것은 저는 선호하지 않고 바닥이 확인되고 나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테마주에서는 최근에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죠. 어제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이틀 연속 상한가 나온 종목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어제 오늘은 EID가 연속 상한가를 갔죠. 하승훈의 대박 주식 투자 네이버 카페에서 어제도 아침에 최상단의 러시아 백신 관련주 올려드렸었고, 어제 4월 21일 장시작 전, 오늘도 장시작 전 핵심 뉴스 및 관련주에서 최상단의 이 러시아 백신 관련주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EID가 연속 상한가, 이트론도 어제 돌파가 나오고 오늘 상한가, 코리아 SH이 새롭게 상한가를 갔고요. 기존에 강했던 휴온스 글로벌은 지금 단일가, 어제 오늘 내일까지 3일간 단일가 거래 중이고, 이수앱 지수나 바이넥스도 오늘 급등이 장중에 나왔죠. 다만 이제 내일이면은 위험 자리로 갑니다. 이트론이 지난 러시아 백신 처음 뜰 때 2월 달에 대장이었거든요. 먼저 대장. 근데 내일 더 올라가면 이제 그때 고점이에요. 종가 기준으로는 그 자리 거의 이제 왔고, 내일 좀 더 올라가면 그 자리입니다. 그 최고가. 그래서 거기서는 리스크가 더 크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오늘 떴더라도, 오늘 시초가가 8% 떴는데, 오늘 아침 어제 많이 오르고 오늘 아침 시초가 떴어도 오늘은 리스크보다 기대 수익이 더 큰 날이었다. 여기서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가 됐기 때문에. 근데 내일은 이제 기대 수익보다 위험이 더 큰 자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내일 아침 올랐을 때는 살짝 장초반에 눌리면 모르겠지만, EID도 여기서 내일 한번 더 올라가면 이제 위험 자리에 가까워지는 거죠. 장대 연봉 중심, 그리고 장대 연봉 상단.
그래서 내일 추격 매수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러시아 백신이 뜨면서 모더나로 최근에 떴던 바닥에서 더블 났죠. AB 프로 바이오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강한 상승 이 조정 이후에 한 번은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모더나도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백신이니까요. 그래서 모더나 백신 대장이었던 AB 프로 바이오가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엄청난 급등을 하고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떴는데 지금 조정 받고 한 번 정도는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정 기다려서 접근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의 기회는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시황부터 대형주, 중소형주, 테마주, 관심 종목주 훑어봤고요. 제가 3주 만에 유튜브 방송인데 3주 전 마지막 방송에서 이제 키움증권 실전투자대회 1위 기념으로 이벤트 200만원 상당의 이벤트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결과를 네이버 카페에 발표를 했는데요. 영상에 이제 댓글로 발표는 18일 일요일 예정입니다 하고 네이버 카페에 그날 공지를 했는데 유튜브에는 이게 공지를 할 수가 없는 게 워낙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이 총 숫자가 이렇게 백화점 상품권 20만원부터 치킨 쿠폰 그 다음에 스타벅스 커피 쿠폰까지 150명 이상 170, 180명 184명인 것 같은데 대략 많은 분들 워낙 많은 분들이라서 이걸 네이버 카페에다가만 공지를 했고 유튜브에는 공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공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들 보시고 보시면 이 메일로 성함과 카페 닉네임과 전화번호를 발송을 해주시면 선물 스타벅스 5,000원권, 만원권, 치킨 쿠폰 2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5만원, 10만원, 20만원권 총 2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2월 3월 키움증권 실전투자대회를 하고 좀 약간 번아웃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일을 많이 했죠. 제가 유튜브도 찍고 재매매도 하고 유튜브 찍고 아카데미 하고 책도 쓰고 그러면서 대회하면서 약간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면서 좀 한 일주일 쉬려던 게 3주까지 쉬게 됐습니다. 영상 기다렸던 분들 우리 하미님들께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최소 2, 3일에 한 번 이상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는 좀 매매도 2, 3월에 비해서 좀 많이 안 했어요. 좀 보여드리면 월별 수익을 보여드리면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수수료를 보면 2월 3월에 제가 주식 선물을 1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1월 달엔 수수료가 작죠. 그래서 2월 3월에는 수수료가 3,200, 3,200인데 4월에는 지금 6거래일밖에 안 남았는데 500밖에 안 되죠. 그래서 4월에는 거래가 좀 적었고 5월에는 다시 좀 장만 괜찮으면 다시 늘지 않을까 싶고요. 2월 달에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났었죠. 10억 원 수익이 있었고 3월에 3억 1천만 원 수익이 났고요. 지금 4월 달에는 3억 6천만 원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아까 SK이노베이션에서 수익이 많이 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월 달에 SK이노베이션에서만 1억 8천 수익이 났네요. 그래서 시장이 꺾이지 않았는데 주도주였던 종목이 이렇게 대형주가 40%나 빠지고 마침 이 일봉, 주봉, 월봉 아주 매수 급소에 와서 거기서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 1파와 조정 2파, 상승 3파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좀 고수익을 여기서 낼 수가 있었는데 꼭 이게 파동으로 보면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기아에서 제가 2월 달에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여기서 단기 9일 급등에 9일 조정이 나왔는데 지수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조정이 세게 나왔는데 지지 자리에서 이렇게 다시 급등하면서 여기서 단기 대형주가 뭐 2박 3일 만에 한 20% 이상 급등이 나왔었는데 요 구간에서 수익이 많이 났었죠. 그래서 지수가 조정받으면서 주도주였던 애가 조정이 세게 나왔고 흐름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 자리 급소에서 단기 바닥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주도주였던 만큼 또 단기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잘 기다렸다가 공략하시면 단기 고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추격 매수 조심하시고 원칙 매매로 안정적인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미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